안녕하세요. 저는 KTA의 새 한국 앨범 녹음에서 무대 뒤에서 일했습니다. 단순한 번역가였습니다. 뒷배경 직원. 저는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3일째 윤채가 나를 화장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라한테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끝까지 봐. 그리고 지금 채널을 구독해. 이 영상을 좋아해. 댓글을 써. 윤채가 나를 경고할 때 한 말들. 다니엘라의 눈이 검게 변했던 그 순간. 박준호의 진짜 목적. 이 모든 게 이 영상에 다 있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할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번역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과하고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룸메이트의 친척이 전화했습니다. 하이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백 앨범 녹음을 위해 한영 번역가가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돼. 돈도 잘 줄 거고 관심 있어. 더 많은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했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학생 대출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라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처음 갔을 때 무엇을 예상했나요? 모르겠습니다. 혼란,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흥분을 예상했습니다. 그 대신 조용했습니다. 매우 조용했습니다. KTA의 멤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윤채, 다니엘라, 메건, 라라 모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락거렸습니다. 서로 눈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하지만 정상입니다. 성우 녹음, 보컬 조정, 전형적인 K-팝 컴백 절차입니다. 제 일도 간단했습니다. 프로듀서의 피드백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모두가 이해하도록 조정하는 것. 처음 이틀은 정상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프로듀서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휴식 중에는 평범한 아이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채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수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가 책상 근처에서 일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 다음 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하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들어봐야 해.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프로듀서한테도 회사한테도 심지어 다른 애들한테도. 제 배가 떨어졌습니다. 어딘가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절망감일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했습니다. 뭔데?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칸막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다니엘라가 뭔가 이상해 라고 윤채가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마치 울었던 것처럼. 하지만 메이크업은 완벽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무슨 뜻인데? 아파? 아니야 라고 윤채가 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변하고 있어.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목소리가 달라. 움직임이 이상해.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해. 아마도 윤채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컴백 준비는 항상 힘들어요. 아마도 편편집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피곤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요즘 모두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윤채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봤습니다. 못 자 했습니다. 밤에 내 옆방에서 그 애와 방을 써. 근데 들리는 게 있어. 그냥 서 있어. 움직이지 않아. 몇 시간.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제 팔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젯밤 3시에 연습실에서 그 애를 봤어 라고 계속했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어. 근데 우리 안무가 아니야. 다른 거. 뭔가 이상해.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 인간적이지 않아. 꿈 꿨을 거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면서 이상한 꿈을 꿔. 아니야 했습니다. 깼어. 진짜 깼어. 그리고 눈을 봤어. 다니엘라의 눈이 아니야. 그 오후에 모두가 떠난 후
내가 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컨트롤 룸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원본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믹싱되지 않거나 마스터되지 않은 파일, 순수한 보컬 트랙만. 헤드폰을 꼈습니다. 다니엘라의 솔로 부분을 찾았습니다. 타이틀곡의 브릿지 섹션, 처음에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니엘라의 목소리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걸 들었습니다. 메인 보이스 아래 마치 두 번째 레이어처럼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였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은 것, 마치 다니엘라와 함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또는 정확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음성, 주파수 뒤로 감아서 들었습니다. 다시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라의 보컬 패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마치 수정되는 것처럼, 조정되는 것처럼, 제어되는 것처럼 매번 특정 음을 칠 때마다 아래의 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녀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것처럼. 이걸 30번 들었습니다. 아마도 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있어야 하는 호흡 패턴의 간격, 인간 성대가 생산할 수 없는 주파수, 에코 패턴이 잘못됨, 마치 불가능한 공간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 뒤에 스펙트럼 가장자리에 리듬이 있었습니다. 심장 파동, 하지만 호흡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우 잘못됨.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건 내 머릿속만이 아닙니다. 이건 윤채의 편집증이 아닙니다. 다니엘라에게 정말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다니엘라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말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두 번째 보컬 테이크 중에 뭔가 봤습니다. 코러스 중에 다니엘라의 움직임이 윤채의 움직임과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끈으로 조종되는 인형의 움직임처럼. 프로듀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치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여자들이 눈치챘습니다. 메건과 라라가 우려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라 괜찮아? 라라가 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메건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어젯밤 2시에 주방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마치 원격으로 제어되는 것처럼. 그 단어가 울렸습니다. 원격 제어. 5째 날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다니엘라는 눈맞춤을 멈췄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박준호, 선임 프로듀서 말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3글자로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습니다. 매번 정확히 3단어. 식사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케이터링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박준호가 만진 같은 잔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 그녀의 동공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밝은 빛에도 불구하고. 7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컬 녹음 세션 중이었습니다. 다니엘라가 자신의 랩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강하고 명령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레이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노트의 여러 옥타브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대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장비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레벨이 그녀의 목소리와 맞지 않는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엔지니어가 미친 듯
듯이 그것들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모든 모니터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음성 효과, 기고, 다층적이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함, 스피커를 통해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다니엘라가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오래됨.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약간의 위상 불일치. 이것이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빠르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멈춰. 녹음 멈춰.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음악까지 끊겼습니다. 다니엘라가 눈을 떴을 때 완전히 검었습니다. 어두운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 마치 눈동자가 홍채를 완전히 삼킨 것처럼. 공허함 딱 1초. 그 다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혼란스러운 것처럼. 내가 망쳤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엔지니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일이 손상됨 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로 공포에 빠져 있었거든요. 세션이 취소되었습니다. 보안이 모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48시간 다니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족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때문에. 하지만 서울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로봇 같았습니다. 여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볼 수 없는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가고 있는 것처럼. 3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 프로듀서 박준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십 개의 아이돌 그룹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와 집중적으로 일한 직후에 한 멤버가 갑자기 건강 위기 또는 휴식 또는 개인 휴가를 가졌습니다. 4명의 아이돌, 4번의 휴식. 지난 5년 동안 한 아이돌에 대해 보관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지원, 루미노스라는 그룹. 박준호와 3주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정신건강 문제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그러다 갑자기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딱 사진 하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텅 빨았습니다. 그리고 캡션. 여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1시간 안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KRC의 촬영이 끝난 후 윤채가 한국 음악 잡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임 프로듀서 박준호와 일하는 것이 어땠어요? 윤채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3초.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에 아주 능숙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녀의 목소리 톤, 그것을 말하는 방식, 마치 카메라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바라보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 인터뷰가 라이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누군가가 그녀가 말해야 할 것을 조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라 앨범 발표 6개월 후 솔로곡을 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감각함, 마치
누군가가 신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의도 없이, 영혼 없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기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에 KTA 공연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라를 봅니다. 정말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흐릿해질 때, 그녀의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KTAC 공연을 보고 있다면 다니엘라를 자세히 봐요.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들을 주목하세요. 그녀의 얼굴 뒤에서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는 순간들, 이 순간들은 실제입니다.